박물관, 미술관 하면 어떤 생각과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조용한 전시실과 유리 속의 오래된 유물들, 그리고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생각나신다면 지금부터는 뮤지엄 큐레이터인 제가 새로운 뮤지엄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뮤지엄에는 저만 알고 있었던 박물관, 미술관의 여러 모습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뜨거웠던 올해 여름이 언제 가려나 했는데 벌써 가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 날씨가 쌀쌀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날은 따뜻한 목소리로 오늘 뮤지엄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투비 부릅니다.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별빛이 내린 밤, 그 풍경 속 너와 나 날 새롭게 하는, 따뜻하게 만드는 네 눈빛, 네 미소 영원히 담아둘게. 너로 가득한 맘, 널 닮아가는 날 위한 선물, 꿈보다 더 아름다운 서로의 품에서 끝없는 밤을 걷자.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희망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 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넌 알까. 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행복이 짙은 날, 어둠이 없는 밤, 같은 맘속에 같은 꿈이 피어난 건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 맞닿은 거야.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희망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 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넌
네, 마크 투베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마크 투비라는 활동명을 가지고 있는 이 아티스트는요, 전북 익산시 출신 가수입니다. 2021년도에는 지역 출신 대표 가수로 익산시와 콜라보해서 익산으로라는 곡을 발매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작 부분에서 익산시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바로 익산에 있는 박물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국립익산박물관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2015년에 공주, 부여, 익산 등 세계도시에 대표하는 유적지들이 12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 유적지구로 등재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여, 공주에 이어서 오늘 익산까지 제가 의도했던 거는 아닌데 백제역사 유적지구 시리즈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국립익산박물관의 다양한 모습들을 잘 담아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본격적으로 박물관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익산시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시면 박물관을 더 깊이 있고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 익산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익산은 백제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지역으로 백제 무왕이 왕궁으로 삼았던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가 아주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특히 미륵사지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찰터로 백제의 불교 문화와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을 배경으로 익산에는 아주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있는데요. 박물관으로는 오늘 이야기해드릴 국립익산박물관, 그리고 보석박물관, 백제왕궁박물관, 마한박물관, 근대역사관과 입점리 고분전시관 등이 있고요. 미술관으로는 W미술관, 미술관 만경, 카파미술관, 그리고 삼내 쪽으로 조금 가시면 그림책 미술관도 있답니다. 자, 이렇게 익산시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공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를 계획할 때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그의 꿈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BTS의 Life Goes On 듣고 오겠습니다. 어느 날 세상이 멈춰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꿈은 기다림을 몰라서 눈치 없이 와버렸어. 자국이 지워진 거리 여기 남아져 있는 나 혼자 가는 시간이 미안해 말도 없이 오늘도 비가 내릴 것 같아 흠뻑 젖어버렸네. 아직도 멈추질 않아 저 먹구름보다 빨리 달려가. 그럼 될 줄 알았는데 나 겨우 사람인가 봐. 몹시 아프네 세상이란 놈이 지갑기 덕분에 눌러보는 먼지 쌓인 되감기. 넘어진 채 청하는 엇박자의 춤 겨울이 오면 내 진짜 더 뜨거운 숨.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한가 발이 뜨지 않아. 잠시 두 눈을 감아 여기 내 손을 잡아줘. 미래로 달아나자. I cannot go in the forest. 하루가 돌아오겠지. 아무 일도 없던 듯이. Yeah, life goes on like an arrow in the blue sky. 또 하루도 나다겠지. On my pillow, on my table. Yeah, life goes on like this again. 이 음악을 빌려 너에게 나 전할게. 사람들은 말해 세상이 다 변했대. 다행히도 우리 사이는 아직 여태 안 변했네. 늘 하루 시작과 끝 안녕이란 말로 오늘과 내일 또 함께 이어보자고.
네, BTS의 Life Goes On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국립익산박물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국립익산박물관은 미륵사지 발굴조사 그리고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으로 출발했습니다. 먼저 이 미륵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서 1980년부터 1996년까지 10년이 넘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백제 당시의 사찰 규모와 가람 배치를 확인하고 창건기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19,000여 점의 문화재를 수습했다고 합니다. 그 후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하고 또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997년 전라북도가 주체가 돼서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1월에는 미륵사지 석탑 해체, 보수 작업 과정에서 많은 양의 사리 장엄구가 출토되었고요. 2015년 7월에는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륵사지를 포함해서 익산 지역에서 출토되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게 됐고 2015년 12월 말에는 기존에 있던 도립전시관이 국립박물관으로 전환이 돼서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에는 승격이 되어서 현재 이름인 국립익산박물관이 되었습니다. 미륵사지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박물관은 역사 유적의 현장 속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다양한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전시 개선 사업을 실시해서 관람객들이 쾌적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소장품의 공개 그리고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자리한 미륵사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까요? 마흔의 옛 도읍지기도 했던 익산시 금마면의 미륵산 아래 넓은 평지에 펼쳐져 있습니다.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찰터라고 하는데요. 백제 사찰로는 이례적으로 상북유사의 미륵사 창건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및 큰 못가를 닿으니 미륵 3존이 못 가운데서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했다. 부인이 왕에게 말했다. 이곳에 큰 절을 세우십시오. 진실로 저의 소원입니다. 왕이 그것을 허락하고 지명법사에게 가서 못을 메울 일을 의논했다. 이에 법사는 신통한 힘으로 하룻밤 동안에 산을 헐고 못을 메워 평지를 만들었다. 여기에 미륵 3존의 상을 만들고 회전과 탑과 낙무를 각각 3곳에 세우고 절 이름을 미륵사라 했다. 자, 이런 내용의 창건설화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백제 30대 왕인 무왕이 신라 출신의 선화공주가 용화산 아래 큰 연못에서 미륵 3존을 보고 왕께 요청해서 조성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미륵사가 백제의 국력을 모은 국가적인 장소였고 습지를 매립해서 평지를 조성했고 그리고 미래의 부처인 미륵이 하늘에서 내려와 3번의 설법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제한다는 불교 경전의 내용에 따라서 가람배치를 구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은 74년부터 이어진 약 23년간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사실로 드러났고요. 조사 결과 사찰의 창건 연대는 무왕 제위기인 7세기 초이고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없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륵사지는
저와 어릴 적 추억이 관계되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어릴 적 가족들과 박물관, 유적지처럼 역사적인 곳들을 자주 갔었습니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한 곳이 바로 미륵사지인데요. 미륵사지에 가시면 동서로 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 어릴 적 기억으로는 서탑의 서쪽에 있는 탑의 한쪽이 비스듬했고 거기에 시멘트가 가득 발라져 있었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미륵사지에 대한 최초의 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 세키노 타다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1915년 조선 총독부 주도로 미륵사지 석탑 복원공사가 진행되었는데 탑신을 콘크리트로 메우고 외부에 시멘트와 인조석을 더딥히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이 방법은 아직까지도 흉물이라는 비판 그리고 근대적 조치였다라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미륵사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74년경 원광대 마흔백제 문화연구소의 동탑지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1978년에는 국가주도의 미륵사 유지에 대한 정화, 정비 사업이 결정돼서 미륵사지 전역의 발굴 조사가 80년부터 89년까지 실시되었는데요. 98년에는 정밀구조 안전진단 결과 미륵사지의 석탑에 대해서 안정성 우려가 커서 탑을 해체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이 탑들을 다 해체를 해서 2002년에는 콘크리트 그 제거까지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나온 콘크리트 양이 약 185톤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제가 어릴 적 보았던 그 시멘트 발린 탑의 모습은 무거워 보였거든요. 근데 새롭게 보수를 한 탑의 모습은 아주 가벼워 보였습니다. 이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 작업은 여러 성과가 있는데요. 탑이 안고 있던 시멘트를 제거한 것뿐만 아니라 해체하는 과정에서 석인상 그리고 사리 봉안기를 비롯해서 사리호, 금제 소형판 등 총 19종 그리고 683점의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사지를 가시면 넓은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바람을 누군가와 함께 맞이한다면 너무 좋겠죠. 태희가 부릅니다. 묘해 너와. 네 생각에 꽤 즐겁고 네 생각에 퍽 외로워 이상한 일이야. 누굴 좋아한단 건 아무 일도 없는 저녁. 집 앞을 걷다 밤 공기가 좋아서 뜬금없이 이렇게 네가 보고 싶어.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좋아서 그립고 그리워서 외로워져.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내 맘이 아닌 걸 이제와 어떻게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내 주위엔 온통 너뿐인 것 같아. 묘해. 보고
보고 싶어 신기하고 신기해서 보고 싶고 그러다 한순간 미친 듯 불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햇살에 울컥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러다가 네 전화 한 통에 닿았고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아파서 고맙고 고마워서 대견해져 이게 다 무슨 일일까 이 길이 그 길이 아닌 걸 모르고 떠나온 여행처럼 낯설지만 그래서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져 너와 이렇게 너를 바라볼 때 뭐랄까 나는 행복한 채로 두려워져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좋아서 그립고 그리워서 외로워져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내 맘이 아닌 걸 이제와 어떻게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내 주위엔 온통 너뿐인 것 같아 묘해 그래서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져 너와 네, 테이의 묘해 너와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어쿠스틱 콜라보가 부른 곡을 테이가 리메이크해서 불렀는데요. 자, 그러면 국립익산박물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익산박물관의 전시는 상설전시와 특별전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설전시는 총 3개실로 익산백제실, 미륵사지실, 그리고 역사문화실 이렇게 3개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익산백제실로 가볼까요? 익산은 사비 백제의 신도시였습니다. 고대 동아시아 도성 개발사의 한 축인 왕궁리 유적, 그리고 백제의 1탑 1금 당시 가람배치의 완성형인 제석사지, 백제의 마지막 왕릉으로 주목받는 쌍릉 등 가장 완숙하고 우아한 백제 후기의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수부 글자를 찍은 암키와 도가니와 유리파편, 부뚜막 모양 토기, 전달린 토기와 굽달린 사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부 글자가 있는 암키와는 수부 글자에 대해서 2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수도라는 것과 지방 행정의 중심지다. 이 2가지 의미를 이 2가지에 대해서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리가 묻은 도가니와 금이 묻은 도가니, 이렇게 여러 도가니들이 출토가 되었는데요. 왕궁리 유적에서는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만들었던 공방터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유리 제품을 만들던 도가니와 함께 작업을 하던 것으로 추측되는 유리 파편들도 같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모양의 토기인 부뚜막 모양 토기가 있는데요. 작은 솥을 놓을 수 있는 토기라고 합니다. 백제의 왕궁 관청구역인 익산 왕궁리 유적과 부여의 관북리 유적에서도 부뚜막 모양 토기가 출토되면서 고급 생활용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다만 밥이나 음식을 만드는 데가 아니라
술이나 차 같은 음료를 데울 때 사용했을 거다라고 생각된다고 하네요. 이어서 두 번째 상설 전시실인 미륵사지실로 가볼까요? 전시실 이름처럼 미륵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세기 백제 시기에 창건된 미륵사는 왕실의 안녕과 중생의 불도를 기원하며 건립된 사찰로 통일신라 시기에도 거대한 불교 사원으로 번창했다고 하고요. 고려시대에도 중요한 불교 사원으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불교 억압 정책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하던 미륵사는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까지 법등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전시실의 주요 전시품으로는 치미가 있는데요. 크기도 큰 데다가 두 개의 치미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듯한 모습은 우리 청취자분들 실제로 보시면 우와 하는 소리가 정말 절로 나오실 겁니다. 치미는 기와지붕 용마루의 양쪽 끝에 놓이는 장식용 기와인데요. 망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궁궐이나 불교사원 같이 중요 건물에 쓰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미륵사지 치미는 백제 시기 미륵사 승방의 지붕을 장식했던 것으로 몸통을 위아래로 나누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유연하면서도 힘찬 모습이고요. 버선코처럼 들린 꼬리는 우아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치미의 꼬리와 기세 끝에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요. 이 구멍에는 날카로운 나뭇가지를 끼워 넣어서 새가 앉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주요 전시품으로는 백제 수막새가 있습니다. 저는 백제 하면 온화하고 우아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이 이미지가 바로 이 수막새에 잘 표현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미륵사지의 창건 기와는 드림새 가운데에 있는 큰 자방의 안에 7과의 굵은 연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가운데 자방을 중심으로 6개의 넓적한 꽃잎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형식입니다. 꽃잎의 안에 꽃술이나 세잎으로 갈라진 인동초, 자엽이 표현되어 있고요. 미륵사지에서 가장 많은 양이 출토된 수막새는 6개의 연꽃잎 안에 꽃술을 장식한 6엽의 수막새들이지만 꽃잎이 8개인 수막새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 형식은 익산 왕국리 유적뿐만 아니라 부여의 부소산성이나 관북리 유적 등지에서도 주로 발견되기 때문에 부여식 수막새로 부르는 연구자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동그랗고 부드럽게 표현된 그 꽃 모양들이 요즘 공방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 만큼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제시대에 글자를 찍은 기와들도 있는데요. 마치 인장을 찍은 것처럼 기와에 찍혀져 있는 모습이 너무 선명해서 백제시대와 그리고 전시실에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초월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유물입니다. 이처럼 글자를 찍은 기와는 공주, 부여, 익산 등 백제 중기 이후의 중심지와 그 주변의 왕궁, 산성, 사찰 등의 건물에서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하나의 기와에 찍힌 도장의 숫자는 1개 또는 4개이고요. 도장의 형태는 원형 그리고 사각형도 있다고 하네요. 한 도장 안에 글자 수는 1개, 2개, 4개 그 이상으로 구별되고 도장 안에 글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글자를 찍은 기와와 만들어진 이유 그리고 쓰임새 각각의 글자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6에서 7세기에 걸쳐서 크게 늘어난 기와 건물의 수요에 발맞춰서 대량으로 기와를 생산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상설 전시실을 가기 전에 음악 두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온화하고 따뜻한 이미지와 많이 닮아 있는 곡들인데요. 박정현의 사랑이 올까요? 그리고 이수영의 I Believ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많이 사랑했었죠. 아무 일도 아닌 일에 웃었죠. 밤새 얘기를 나눠도 우리 하고픈 얘기가 끊이질 않았죠. 거울 보며 웃었죠. 우린 서로 닮아가고 있었죠. 잦은 나의 투정도 넓은 품으로 이해해주고 안아줬잖아요. 사랑이 올까요? 또 오게 될까요?
가고 있을까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많이 변했을 때 모습을 알아볼까요? And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네가 전학간 날 너의 빈 책상 위에 새겨져 있던 그 말을 난 기억해요. 오늘이 바로 그대 약속한 그날인걸요. 오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어. 앞으로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젠 이 세상에 너란 사람은 없는 거니. 내가 잘못한 것이 길 빌고 있어. 우리 약속한 이곳에서. 전부 다 운명이란 걸 난 느꼈어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친근한 말 한마디조차 한 적 없지만 And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슬픈 그대 얼굴 이유를 알았을 때 애써 담담한 표정만 짓고 있었죠. 연락하기로 해 웃으며 말하던 너는 어디 있니? 오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어. 앞으로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젠 이 세상에 너란 사람은 없는 거니. 내가 잘못한 것이 길 빌고 있어. 우리 약속한 이곳에서. 네, 따뜻하고 온화한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립이상박물관의 세 번째 상설 전시실인 역사문화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익산과 군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북쪽과 남쪽으로는 금강과 만경강, 서쪽에는 서해를 두르고 있는 이 두 곳은 호남의 관문이자 개방과 번영의 땅으로 매 순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곳이라고 합니다.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익산과 군산의 역사와 삶,
그리고 문화를 옛사람이 남긴 흔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전시고요. 주요 전시품으로는 긴 목을 가진 것 같은 굽다리 항아리, 군산 앞바다의 청자들, 그리고 금동 신발, 금동 모관, 네 귀 달린 청자 항아리 등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익산에서 출토되었다는 네 귀 달린 청자 항아리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청자라고 하면 푸른빛, 쪽빛이 감도는 도자기를 떠올렸었거든요. 근데 이 유물을 보고는 내 귀가 달린 항아리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려는데 청자? 이게 청자라고? 하며 다시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유물의 색깔이 황치즈 스모어 쿠키를 생각나게 하는 컬러였거든요. 이것도 청자라니 하며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 번 저의 선입견을 깨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설 전시를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특별 전시실로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 조금의 특별함을 담고 있는데요. 전시 주제는 작은 송칼입니다. 2009년도에 석탑 해체 당시 작은 송칼 8점도 출토가 되었는데요.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에서 발견된 이 작은 송칼들은 5년간의 과학적 분석과 보존 처리,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전시라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명은 탑이 품은 칼, 미륵사의 깃든 바람으로 백제역사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과 더불어서 미륵사지 비밀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작은 칼의 모습을 만나보는 작은 칼이 필요했던 일상, 그리고 2부에서는 송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질문에 해답을 보여주는 흔적, 몰랐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3부 꾸밈을 더하고 마음을 담아에서는 왜 송칼을 석탑에 넣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로 마무리됩니다. 전시실 입구는 제가 좋아하는 톤 다운된 푸른색으로 맞이해주고 있었는데요. 1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송칼이란 작은 칼이 과거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영상과 오래된 책들 그리고 유물들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도 과도라든지 문구용 칼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칼을 사용하는 것처럼 예전에도 동물의 고기, 풀, 채소 등을 먹을 때 나무에 글자를 쓰거나 지울 때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했던 생필품이었다고 합니다. 2부에서는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송칼을 보존과 관리를 하면서 관찰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필품으로 사용했던 다른 칼과 크기는 비슷한데 형태, 구조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송칼을 재현, 재료, 직물이라는 3가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전시실을 가다 보면 재현된 모습의 송칼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요. 마치 장인이 만든 아주 귀한 칼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송칼을 만든 재료를 3차원 X선 현미경으로 분석해 보니까 손잡이는 외래수종의 나무와 물소 뿔, 그리고 매부리 바다의 거북 껍질 등 귀한 재료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재료들의 확인으로 먼 나라에서 귀중한 재료를 구한 백제 문화의 국제성까지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3부에서는 권위와 품격의 상징으로 무덤과 불교의 공양품으로 사용된 송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귀하고 화려한 금과 은을 사용해서 아주 수준 높은 금속 공예 기술로 이룬 장식 손칼의 아름다움을 통해 수준 높은 백제 문화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부여 왕흥사지와 경주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손칼하고 비교 전시가 되어 있어서 역사서와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손칼을 통해 이 손칼이 상징하는 불교적 의미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 전시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여러 영상들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히려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보다 상상력을 더 자극시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실제 유물과 재현품을 함께 전시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었던 것이었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공양품인 손칼을 영상 효과와 함께 표현하고 있는데요. 당시 백제 사람들의 염원을 제가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어서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전시에서 절에 시주를 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쭉 적어서 탑에 넣은 오래된 문서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성별, 나이, 계급 모든 것이 초월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간절한 염원, 희망, 꿈이 담겨 있는 문서를 보면서 울컥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손칼들에서도 백제의 그 누군가들의 간절한 염원이 아주 뜨겁게 담겨 있는 거였겠죠. 자, 오늘 국립익상박물관 어떠셨나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소망은 모든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소망이 밝은 에너지가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힘차게 열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뮤지엄앤의 9번째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뮤지엄의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뮤지엄앤의 문정훈이었습니다. 안녕.